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일 늦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2022년 12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수출은 549.9억 달러, 9.5%가 감소했죠. 그리고 수입은 596.8억 달러로 2.4% 역시 감소했습니다. 12월 수출입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수출 측면에서 보시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 607억 달러였죠. 전년 동월비 9.5%가 감소한 54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아래는 월별 수출액 추이, 그리고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인데요. 보시면 우하향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근래에 잠시 반등은 하긴 했으나 대세적으로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수입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12월 수입은 전년 동월 612억 달러였죠. 전년 동월비 2.4% 감소한 596.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별 수입액 추이, 그리고 월별 수입 증감률 추이인데요. 수입 증감률도 지금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수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우하향하지만 수출보단 수입이 많아서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 무역 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12월 무역 수지는 역시 46.9억 달러나 이제 적자가 나게 됩니다. 아래는 이제 2011년과 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무역수지가 지금 계속 적자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지금 현실인데요. 지금 원자재나 그런 게 많이 높아지고 여러모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 이런 적자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품목을 한번 볼게요. 주요 품목 중 자동차, 석유제품, 2차전지, 선박, 수출 증가가 있고요. 증가됐죠. 증가 품목과 감소 품목이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자동차, 석유제품 수출은 두 자릿수 대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승승장구하던 반도체가 지금 감소 품목으로 넘어갔죠. 원래 증가 품목이 있어야 될 반도체가 아이러니하게 지금 감소 품목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등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래는 12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이니까요.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요 반도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죠. 소비 제품도 증가.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증가했네요. 2차 전지도 증가했고요. 지역적으로 볼게요. 9대 주요 지역 가운데요. 미국, EU, 유럽연합이죠. 중동, 인도에 대한 수출은 증가했다고 하고요. 증가 지역은 미국 수출인데 2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하고, 감소 지역 보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죠, 요즘에. 그리고 긴축 정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죠. 이 영향으로 중국, 아세안, 일본 등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래는 이제 12월 9대 주요 지역 수출액 및 증감률이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봐야 될 게 이제 중국인데 감소가 엄청나죠. 반면에 이제 G1, G2, G2는 중국의 G1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플러스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12월 수출입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확산되며 12월 수출은 감소했고요. 요즘에 이제 3고 시대죠.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확산,
그리고 반도체 등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 영향으로요.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비 9.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D램 고정가 역시 봐야 될 부분이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D램으로 거의 시클리컬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음,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고정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팔아도 그만큼 이제 안 남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디램 고정가도 반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최대 교육 국가인 중국, 그리고 아세안 내 최대 교육 파트너인 베트남 등은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 수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수출이 2020년 12월 대비 18.3% 증가하며 당시 월 기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또한 12월 수출액 같은 경우 전년비 9.5% 감소한 550억 달러로 11월 대비 수출액과 감소율 부분에서 소폭 개선되었죠. 위 그래프로도 반등처럼 이제 소폭 개선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품목별 수출인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자동차, 2차 전지, 석유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 주요 품목 중 그렇죠. 자동차나 2차 전지 수출은 역대 월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석유 제품 수출은 12월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소식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 수출은 무려 76.1%나 증가했네요. LNG선, 대형 컨선 등 고부가 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축하할 만한 일이죠.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로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 철강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는 건데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반도체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고 어떻게 보면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에 빼놓을 수 없는 쌀인데 이 부분이 지금 D램에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분야에 두각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무리 봐도 진짜 2022년은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ICT 품목이라든가 보면 우선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죠. 12월 수출도 지난달에 비해서 감소했고요. D램 고정가 한번 봤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가격 하락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 초 신규 CPU 출시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기대할 만 하겠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봐야 될 게 이제 자동차 선박. 보시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반도체 수급난이 완화됐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이 반도체 수급난이 어려웠죠. 근데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SUV 친환경차 고단가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중동,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박 수주인데요. 건조, 인도 시차로 2021년 이후 수주 호황은 본격 반영 전이나 컨테이너선이나 LPG선, LNG선 모두 건조, 인도 물량이 확대되며 수출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려 76.1%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이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없으면. 하여튼
선진시장 친환경 정책 확산에 따른 전기차 수요 확대 추세 속 국내 브랜드의 미 공장 내 전기차 모델 생산 개시로 역대 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좋은 소식이죠. 우리 석유 제품 중간재 보시면 이 부분이 애매하죠. 경유, 경유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지역 중심의 동절기죠. 동절기 대체 연료 수요와 정유사 가동률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철강, 동절기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철강도 이제 수요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단가 지속 하락해서 12월 수출이 감소했다는 부분. 그리고 최대 시장인 중국 내 자급률 상승과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가인 단가 하락 등의 영향에 업황이 악화됐죠. 12월 수출이 감소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석유 제품만 지금 증가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역별 수출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동, 인도 수출은 역대 12월 중 1위라는 소식. 세계,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2차전지, 석유 제품 등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미국 등 선진 시장, 그리고 중동, 인도 등 신흥 시장 수출이 증가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동은 자동차 외에도요, 인프라 투자에 연계된 철강 수출이 증가했고, 인도는 첨단, 스마트폰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무선통신 수출이 증가가 역대 12월 최고 실적을 달성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죠. 다만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우리 1, 2위의 수출 시장인 중국, 아세안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세계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바 이는 우리의 중국, 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된 거죠. 빨리 중국에 대한 부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시면 미국 내 자동차 수요 확대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전기차 등 생산이 증가됐죠. 그래서 차 부품 2차 전지 수출도 증가해서 12월 중 1위 달성을 했다고 하고요. 유럽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있는데 이거에 따른 경기 둔화로 유화 반도체, 바이오 등 품목 수출이 감소했으나 석유제품 기계 수출 증가에 힘입어 12월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보시면 세계 경기 둔화로 중국의 2022년 11월 세계 수출 수입 모두 감소, 반도체, 석유와 무선통신 등 대다수 중간재 품목 관련 수출이 감소된 상황이죠. 아세안은 글로벌 수요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아세안의 세계 수출도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 거죠. 우리나라에요. 그리고 중요한 이제 수입 무역 적자인데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의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은 모두 무역 적자였죠. 12월 수출입은 모두 감소하고 있고 46.9억 달러 무역 적자가 발생한 부분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이제 주요국 상황을 한번 보시면 수출 둔화 및 감소는 제조 기반 수출 강국의 공통 현상.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조업 강국이죠. 최근 수출 증가세 둔화는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원의 수입에 의존하면서요.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중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강국 중심으로 관측됐는데 중국은 수출 감소, 2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11월에는 8.9% 감소폭이 확대됐죠. 일본은 10월까지 7개월 연속 수출 감소, 독일은 보시면 올해 들어 세 차례 월 기준 수출 감소 기록했고요. 이탈리아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 총력 지원 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될 텐데요. 2023년에 꼭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그만되고
평화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2022년 한국 수출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도 6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주력 품목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이 최고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있고, 전기차, 2차 전지 등 신산업과 농수산식품 등 주요 품목이 고르게 증가해서 수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점도 특기할 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 또 중요하죠. 다만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익 급증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 이 부분이 어 가장 선제적으로 이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2023년은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국 경제 성장세가 악화되며 우리 수출에 더 어려운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사실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쩌면 좀 더 2022년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활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서 수출 활력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부분, 그리고 정부는 2023년도에도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이 느끼는 3대 수출 애로 분야인 무역금융, 마케팅, 인증 분야에서 수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요. 2023년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 자원 부국 을 이제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이제 원전, 방산, 해외 플란트 등 유망 분야의 수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을 들이대보면 이게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원전, 방산, 해외 플랜트에 대한 기업들은요, 한번 조사해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해보셔서, 어, 적자 안 나고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셔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한번 들이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 오늘 보면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빈틈없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12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해볼게요. 12월은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위로 쭉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글로벌 경기 둔화가 확산되면 12월 수출이 감소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동차, 2차 전지, 석유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쭉 보면 세 번째, 미국, 유럽연합, 중동, 인도 수출은 역대 12월 중 1위라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뼈아프죠. 대규모 에너지 수입 등의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2022년도는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국 상황 보면 수출 둔화 및 감소는 제조 기반 수출 강국의 공통 현상이라는 점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도 도전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될게요. 2023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